가정폭력과 이혼 등으로 가정이 아닌 양육시설로 보내지는 보호대상 아동이 해마다 4,000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보호대상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포럼을 열고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인권과 평화,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해온 성공회 대학교가 제9대 김경문 총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교육사업 전문가인 김경문 총장은 학교 경쟁력 강화에 힘쓰며 기후위기 등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인재 육성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준비한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 오늘은 아이들이 줄고 있는 현상을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해마다 가정폭력과 이혼 등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 양육시설로 보내지는 아동들이 수천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픔을 딛고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와 사회의 역할일 텐데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온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오늘 포럼을 열고 이들의 온전한 자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해마다 평균 4,000명의 보호대상 아동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학대나 빈곤, 실직, 사망 등의 이유로 보육원과 그룹홈 같은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아동들입니다. 특히 최근엔 학대로 인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2013년 전체 61%였던 비율이 지난해 77.4%로 크게 늘었습니다. 기아대책은 아동 청소년 시기의 경험과 트라우마는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보호대상 아동들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선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지원과 교육 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의 생애 발달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본 포럼은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과 연구를 토대로 보호대상 아동들이 겪는 생애 취약성을 개선하고 온전한 자립을 도와 건강한 자립준비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에선 생애 주기별로 조기 개입과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정서 발달과 사회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유아 시기와 시설 입소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는 시기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기아대책의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시기별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아동들의 문제행동 개선이 뚜렷하게 발견돼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줬습니다. 좋은교사운동 배움 찬찬히 연구회 대표 김중훈 교사는 보호대상 아동이 교육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초 문해력 교육이 중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학년 때 읽기 부진 아이들이 4학년 때 읽기 부진이 될 확률은 무려 88%나 되고요. 학년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점점점 벌어져요. 읽기는 조기에 격차가 벌어지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아이들의 그 읽기가 제대로 성장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조기 개입하면 되게 그게 의미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보호대상 아동 당사자인 모유진 청년은 무엇보다 보호대상 아동을 향한 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양육시설에선 개인보다 규칙이 우선되기에 보호대상 아동들은 원하는 것을 빠르게 포기하는 법부터 배운다며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성취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자립을 앞둔 친구들에게 원하는 미래를 그려보라고 하기 이전에 원하는 것을 얻는 경험을 이루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이 지난들에 꽃이 피어나듯 이른 겨울을 맞은 아이들에게는 추위를 견딜 따뜻한 말과 자신의 색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 가능성을 믿어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한편 기아대책은 보호대상 아동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선 매 순간순간이 골든타임이라며 보호대상 아동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인권과 평화,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해온 성공회대가 오늘 제9대 김경문 총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교육사업 전문가인 김경문 총장은 성공회대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에 힘써 환경과 생태, 기후위기 등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인재 육성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성공회대 김경문 총장 취임식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성공회대 학생 2명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12구 참사로 희생당한 성공회대학교 가족 학생 2분과 또 154명의 희생자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황망한 죽음 앞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런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헌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난 7월 학교법인 성공회대 이사회에서 9대 총장으로 선출된 김경문 총장은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주교로부터 임명장과 대학 깃발을 넘겨받았습니다. 총장은 많은 선택과 또 결정 그리고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는 정말 무거운 자리입니다. 하느님께서 김경문 이삭 총장님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그리고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선한 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년 임기의 김경문 총장은 학령 인구 감소와 만성적인 재정난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환경을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선택받는 대학으로의 혁신을 선언했습니다. 김경문 총장은 취임사에서 졸업 후 학생들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환경과 생태, 기후위기 등 인류의 미래까지 고민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졸업 후 학생의 사회 진출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교과과정으로 개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환경과 생태, 기후위기와 인류의 미래까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숲의 범위를 넓히는 일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 학교 설립 110주년을 2해 앞둔 성공회대가 열림과 나눔,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더불어 숲을 확장시키기 위해 개인과 교회, 성직자, 졸업생 등 2,000명의 후원 회원을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천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 성공회 대학교에서 성공의 신앙을 알리고 성공의 청년 리더를 양성하는 귀한 일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교육사업가 출신의 김경문 총장은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글로벌 캠퍼스 조성과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 확산을 위해 아시아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문 총장은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성공회대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또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남양주교회 명예사제로 성직 서품을 받았으며 아이비 청산 대표, 성공회 출판사 대표, 주식회사 타임교육 CMP 전무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월드비전이 최근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교육비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월드비전은 24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있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발굴해 약 8억 1천만 원 규모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한부모 이주 여성들은 이혼 혹은 사별 후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며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어머니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지난 주말 컴패션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70년 전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돌본 에버렛 수완슨 목사의 사랑과 헌신을 기리며
그 마음을 전 세계 어린이들을 향해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 컴패션의 서정인 대표는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시작된 기적이 수혜를 받는 국가가 후원을 베푸는 국가로 거듭나는 기적을 일구었다면서 컴패션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컴패션은 지난 1952년 미국의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으며 현재 23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컴패션을 통해 양육받고 있습니다.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준비한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 아이세. 오늘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줄고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산율 감소 현상은 교육 현장을 돌아보면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당장 초등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생 수는 266만 4천여 명, 3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약 8만 3천 명,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8만 8천 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 게 현장에서도 체감됩니다. 지역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한반 평균 20명 정도의 학생이 있고요. 친구 관계가 중요한 초등학생들에게 인구 감소는 외로움이란 말을 연상케 합니다. 학생들은 또래가 더 적어진다면 미래의 초등학생들이 외로울 것 같다며 초등학생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힘이 더 될 것 같아서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든든한 마음이 필요할 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줄고 있다는 걸 체감하는 건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유치원생 수는 약 55만 3천 명입니다. 유치원 취약 대상인 만 3세에서 5세 전체를 합친 숫자인데 작년보다 약 3만 명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출산율이 줄고 유치원에 입학이 제일 처음 학교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타격이 사실은 제일 크죠. 저희 유치원에서는 한 2, 3년 전부터 유아들이 숫자가 많이 주는 거를 정말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사립 유치원을 시작으로 유치원 폐원 사례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아무래도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유치원들은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유아수가 줄어들면 그러다 보니까 휴원을 하거나 폐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저출산 그리고 인구 고령화 문제는 그 한국 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느냐 아니면 쇠퇴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들은 지금은 현장에서 학생 수 감소를 체감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고령화와 성장률 둔화 등 저출산에서 파생된 각 분야의 문제가 수면 위로 빠르게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나눔의 밤이 어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나눔의 밤은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한 사례 발표와 함께 비전 나눔 선포로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김성중 대표는 비전 선포에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꿈을 찾게 해주는 멘토링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은 지난 2009년 나눔과 동행을 통한 변화를 토대로 세워진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발행하는 월간 잡지 활천이 최근 신길교회에서 창간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셈이라는 의미를 지닌 활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월간지입니다. 설교를 한 기성총회 김주헌 총회장은 활천을 10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잡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활천사장 최준현 목사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폐간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100년을 꿋꿋하게 이어왔다며 한국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셈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영도 기독교연합회가 영도 성결교회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청주 서문교회는 AI와 영혼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영도 기독교연합회가 영도 성결교회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영도 지역 연합 심령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부흥회에서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는 말씀이 주는 능력과 축복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사니 부족합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고.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말씀이 주는 능력, 말씀이 주는 축복. 여러분 또 한 번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영도 지역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주 서문교회는 AI와 영혼 그리고 죽음 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2022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된 컨퍼런스는 AI는 영혼을 가질 수 있는가와 물리학자가 본 물질과 영혼의 문제, 그리고 불교, 유교, 기독교 세계관에서 본 영혼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전문 사역자와 교수들이 강사로 나서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한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는 인공지능이 영혼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과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한계를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평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에 서해안과 내륙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